네, 국내에서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알고 있는 항공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그동안 이제 고전을 많이 했던 종목이 바로 이 항공주입니다. 저유가 상황에서도 환율이 안 받쳐주면서 그동안 참 많이 고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잘 좀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한진해운에 대한 부분들까지 악재가 좀 겹치고 또 작년에 좀 메르스 영향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좀 악재 속에 있었던 항공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항공주들 보면은 이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가 되고 회사채도 발행을 하고 계속 작은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으로 갔었습니다. 이제 작년 중반기부터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유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항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는 상당히 이제 큰 폭의 하락으로 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악몽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몽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구간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왔던 유가, 환율 이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일단 우리 시장에서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수급의 변화가 아닐까 싶거든요. 항공주 쪽으로 특히 외국인들 위주로 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이유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이제 그동안의 항공주들이 상당히 좀 외면을 받았는데 외국인들은 정말 조용조용히 다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이 언제 이렇게 샀지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외면을 받았지만 외국인들은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지금 저유가가 시작됐다고 해서 아니면 오늘 예를 들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항공주들한테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에 두 달, 한 세 달 이 정도 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참 상당히 원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항공주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항공주들은 환율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 영향을 좀 고스란히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과 유가 모두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리스크로 하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글쎄요 지금 감산 논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앞으로 또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또 이게 또 찬반이 반반이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왜냐면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게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큰 상당히 변동성은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항공주들한테는 이제 이런 변동성이 더 크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감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히 러시아 측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무조건 가격을 올리려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회의다라고 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가가 급등한다라기보다 이제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좋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그동안에 상당히 상승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좀 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조정 구간으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회의를 이제 감산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은 좀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산 회의와는 무관하게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재반등 구간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도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앞서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1,160원까지 급격하게 좀 떨어졌는데 여행과 상당히 좀 밀접한 좀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동안에는 부담이 됐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로 갈 때도 그 나라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상당히 좀 좋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이제 그 승객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상당히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제 항공주들한테도 이제 영향이 오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이제 잡힐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1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2분기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분기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간 3분기까지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환율에 대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고, 좀, 유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이제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가 항공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은지, 아니면 추세는 또 어떨 것 같은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큰 대형주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가 쪽은? 지금 뭐 저가 항공주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항공, 상장한 제주항공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예림당이라든지 LK홀딩스, 뭐 TA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저가 항공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일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항공보다 거의 뭐 최대 70%까지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운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으로 이게 약간 이제 젊은 층으로 본다면은 이제 나홀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나홀로 여행객들의 좀 수요를 본다면은 너무 그런 비행기 값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최대한 줄이되 여행을 가서 자기한테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거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관광을 한 번 더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비용을 그쪽으로 더 많이 쓰고 최대한 항공에 대한 부분 비행기 값에 대한 부분들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 좀 치고 더 가준다면은 저가 항공주들은 그 이상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전략으로 좀 압축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섹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공주 내에서 대형과 이 저가 섹터로 많이들 나뉘잖아요. 흐름 앞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특히 뭐 그 외 저가 항공주들은 지금 그동안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지금 빠지진 않고 있고 이제 오늘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산회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본다라는 부분들, 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잠깐 좀 나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는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감산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별해서 대응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제 반등 구간에 올라서는 종목들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뭐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항공주 이 시간에 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또 여행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뭐 각종 여행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공주의 흐름들은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함께 고려를 하시면은 좀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